말단 병사의 전설 제100장 2주 후 무려 1000척에 가까운 함대가 중주성 궤도에 진입했다. 곧바로 넓은 해면 위로 천천히 착륙을 시작했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대형 선박 한 척이 떠 있었다. 그 배 위에는 강남훈과 그의 직계가신들 그리고 가족들이 정렬해 있었다. 강남훈은 다소 근엄한 표정으로 지휘탑에서 전달된 보고를 듣고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대체 저 많은 전함은 뭐지? 그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다. 자신이 주문한 전함은 3척, 동생이 2척, 숙부 쪽에서 6척. 전부 합쳐도 11척인데 설령 채낭이 수송선 몇 척을 추가로 실어 나른다 해도 이건 너무 많은 숫자였다. 그때 문득 강남훈은 배 뒤편을 힐끔 돌아봤다. 거기엔 눈을 반짝이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강진우가 있었다. 그 모습에 강남훈은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다. 저 녀석도 전함을 꽤 샀군. 처음엔 걱정도 좀 됐었다. 강진우가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건가 싶어서. 하지만 곧 생각을 정리했다. 저 놈에겐 함선을 운용할 병력이 없잖아. 쓸데없이 돈만 펑펑 쓰고 있군. 1조 크레딧을 금방 날려버리겠지. 즉. 한편 채낭의 함대는 천천히 해면 위로 착륙했다. 이미 하늘에서 육안으로도 확인된 전력만 해도 전함 7척의 고급 수송선과 민간 초대형 화물선이 보였다. 강남훈은 그걸 보자 바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강진우는 고급 수송선 2척 정도 산 거겠지. 이 정도면 자기보다도 또 동생보다도 수적으로는 여전히 아래였다. 게다가 고급 수송선이라 해도 전투력이 없으니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만약 그 수송선 안에 전투 물자가 가득 실려 있다는 걸 알았다면 강남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을지도 모른다. 사실 강남훈만이 아니라 인근 성계의 세력들 역시 수송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차피 그들은 행정성이 가까워 보급도 쉬우니 굳이 전투 능력도 없는 수송선을 운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전함을 사지. 저런 걸 왜? 이게 그들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그런 가운데 강진우는 두 눈을 반짝이며 전함 인수 인계 중인 채낭과 강남훈 쪽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드디어 인계가 끝나자 그는 신이 나서 앞으로 달려갔다. 그와 함께 온 가신들도 곧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해면 위에 아직 인계되지 않은 전함 2척과 고급 수송선 2척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거 누구 거지?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전함들 앞으로 강진우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움찔했다. 저게 전부 강진우 소유라고. 그렇다면 강진우는 실질적으로 가문 내 무력순위 3위라는 소리였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아버지를 따라온 강해동이었다. 그는 강진우를 보며 두 눈에 빛을 담고는 속으로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 기회다. 어떻게든 저 인간과 친해져야 해. 그는 누구보다도 가문 내 무력 서열 3위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반면 형 강해남은 인상을 찌푸린 채 형제와 강진우를 번갈아 바라봤다. 형의 눈빛을 보니 형도 강진우를 끌어들이려는 속내를 품고 있다는 걸 간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해남은 달갑지 않았다. 과거 강진우가 자기 측 가신을 처형한 일 때문에 그는 강진우를 혐오했고 그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다. 주변 가신들에게도 강진우와 거리를 두라는 말을 은근히 흘렸던 것이다. 그 결과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강진우의 가신 둘이 다른 가신들을 찾아다니며 친분을 쌓으려 했지만 그의 직계 가신들을 제외한 이들은 전부 강진우를 슬쩍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 보니 강진우가 저런 전력을 확보했다는 사실 하나로 분위기는 급변하고 있었다. 강해남은 그걸 보며 속으로 외쳤다. 망할. 괜히 덤볐군. 저런 놈을 가볍게 본 내가 바보지.
사실 강해남은 괜한 걱정을 한 셈이었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강진우의 귀에도 들어갔고 몇몇 영주들이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는 보고도 가신을 통해 전해졌지만 강진우는 그딴 거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가신들에게 사람 좀 끌어들여봐 한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던진 말이었다. 지금은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조차 까먹은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강진우가 앞으로 달려가자 채낭은 강남훈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는 미소를 띠며 강진우에게 말했다. 강진우님, 요청하신 물품 모두 전달 완료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전자 패널을 건넸다. 강진우는 내 왜 이렇게 예에 바르지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대충 한번 훑어보고는 패널을 돌려주며 재촉했다. 이거 내 영지 해변까지 다 실어다 줘. 말을 마치자마자 자기 전함으로 향하려다 잠시 멈춰 섰다. 이내 돌아서더니 강남훈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주공, 부디 소인은 먼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강남훈은 원래 이참에 강진우를 갈구려고 했지만 예상 밖의 예의 바른 태도에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채, 아쉽군.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함에 올라서자 채낭은 슬며시 웃으며 강진우에게 말했다. 이번엔 당신이 눈치가 빨라서 다행이네요. 아니었으면 강남훈이 윗사람에 대한 물에 문운하면서 당신을 억류하고 전함이랑 영지도 다 압수해버릴 뻔했어요. 강진우는 음흉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헤헤, 그 늙은 여우가 내 약점 잡을 생각을 했겠지만 호락호락 당할 내가 아니지. 내가 고개 숙이고 깍듯하게만 굴면 그 영감이 감히 감정 상하게 처벌하긴 힘들걸? 채낭은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레 말했다. 당장은 그렇겠지. 근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해도 뭔가 꼬투리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을 거려. 특히 당신이 100만 명의 유인병을 데리고 나타난 날엔 틀림없이 칼 빼댈 겁니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내 물었다. 근데 말이야, 난 걔한테 언제나 깍듯하게 굴었고 뭐 내가 잘난 척하거나 반란 어쩌고 떠든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 날 그렇게 견제하는 거지? 채낭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말했다. 진짜 자각 없는 소리 하시네. 생각해봐요. 누가 주머니에 일조나 되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고작 용병에다 투자해. 거기다 영지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전쟁 물자 사들여가며 세력 확장의 혈안인데 그걸 보는 가주가 마음 편하겠어요. 강진우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당황했다. 그럼 벌써부터 내가 수상하다고 의심했단 말이야. 아니, 그런 거 왜 나한텐 말 안 해줬어? 전함 사는 거 물어보기 전엔 아무 말도 없었잖아. 채낭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봐요. 나 군수업자야. 내가 전함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건 정상이지. 설마 속옷 사시겠어요? 라고 묻겠어요. 하여튼 걱정 마요. 강남훈도 지금 당장은 손 안 댈 테니까. 대신 당신은 서둘러 세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해요. 중조성. 기회만 보이면 삼켜버리는 게 좋아요. 물론 채낭은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본사의 내부 첩자가 보고한 바로는 최근 몇몇 본사 간부들이 어딘가 기분 좋아 보이더니 술잔까지 기울이며 몰래 파티까지 열었다는 것이다. 그건 분명 경쟁사의 대리인이 실권을 잡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총지배인은 이미 조급해져 있었고 채낭에게 올해 안에 반드시 강진우에게 세력 기반을 갖추게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다. 강진우는 채낭을 빤히 쳐다봤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채낭은 순간 움찔했다. 망했다. 이 녀석 눈치챘나? 하지만 채낭도 껍데기만 화려한 장사꾼은 아니었다. 곧바로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하하,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당신한테 반란 부추기는 거 우리 회사 방침이기도 해요. 뭐? 놀라지 말아요. 당신 사정 보고하니까 회사에서도 이런 인재는 남 밑에 둘 사람이 아니다라고 딱 판단을 내렸죠. 지금 우린 하나의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미래의 우주 통일자가 될 거라고 믿고 말이죠. 채낭은 말을 이으며 신나게 떠들었다. 그냥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군수회사들이 다 각자 밀어주는 인재를 하나씩 골라서 판돈 걸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바로 당신에게 올인했을 뿐. 당신이 우주를 통일하며 우린 전 우주 최대 군수기업이 되는 거고 나는 전설적인 군수상인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죠.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역시 컴퓨터 누나 말이 맞았군. 이 채낭, 뭔가 수상해. 대체 왜 나를 밀어주는 거야? 나보다 잘난 사람, 잘 싸우는 놈들 수두룩한데. 물론 정작 구주 통일 드립은 자신이 먼저 흥분해서 내뱉었던 말이라는 건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뭐, 좋지. 쟤들이 날 밀어주겠다는데 굳이 말릴 필요는 없잖아. 얼마나 뜯어낼 수 있나 보자고. 강진호는 슬쩍 웃으며 물었다. 그럼 너희 회사가 날 그렇게 후원한다면 나한테 뭐가 좋은 건데? 채낭은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모든 군수 물자 50% 할인. 그리고 최신 정보 수집까지 책임집니다. 강진우는 수상쩍은 눈으로 채낭을 2번 훑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게 좋기만 한 조건일 리 없잖아. 뭔가 대가가 있겠지? 채낭은 서둘러 설명했다. 물론 있죠. 저희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니까요.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앞으로 구매하는 모든 군수물자는 전부 저희 회사 제품으로. 둘째, 저희가 당신 영진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드립니다. 당신은 그냥 세금만 거두세요. 나머진 우리가 다 책임집니다. 사실 이 계약은 본사가 예전부터 대리인을 통제할 비밀카드로 써오던 것이었다. 힘없는 신참 대리인에게는 이 정도 조건이면 대부분 눈이 돌아가서 덥석 물 수밖에 없었다. 채낭은 자료에 쓰인 수많은 성공 사례를 떠올리며 싱긋 웃었다. 좋아. 이제 고개만 끄덕이면 끝이야. 하지만 강진우의 반응은 채낭을 완전히 멘붕시켰다. 안 해. 강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채낭은 벙찐 얼굴로 멍하니 바라봤다. 뭐? 안 한다고. 그는 상상도 못했다. 강진우는 속으로 이미 삿대질 중이었다. 이 죽일 놈의 채낭. 진짜 컴퓨터 누나 말대로였잖아. 내 경제랑 무기체계를 통째로 엿보려는 수작이라 이거지. 어림없지. 꿈 깨라. 채낭은 당황한 나머지 소리쳤다. 안 한다니요. 전함 반갑시에요. 반갑. 예를 들어서 이 X급 전함이면 단돈 나니 진짜 싸게 드린다고요. 거기다 영지경제도 우리가 알아서 구축해드리니까 세수는 월급처럼 자동으로 빵빵 들어옵니다. 그 좋은 조건을 왜 거절하세요? 강진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 내 부하들은 뭐 하라고? 다 전쟁만 하러 뛸 겁니까? 사람은 넘쳐나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채낭은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진짜 이유라고? 아니, 설마. 얘 바보야. 아니, 돈이랑 전함까지 손에 쥐고도 사람 쓸 데 없다고 이걸 거절한다고. 남는 사람은 행성 하나씩 나눠줘서 총독놀이 시키면 되잖아. 입 꾹 다물자. 참자. 채낭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만약 인원이 너무 많아서 부담되신다면 저희가 따로 전부 재배치해드릴 수 있어요. 계약만 하시면 뭐든 해결됩니다. 강진우는 단칼에 잘랐다. 그럼 내 부하들이 너희 밑으로 가는 거잖아. 그건 절대 안 돼요. 그 뒤로 채낭은 갖은 달콤한 조건들을 열거했지만 강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채낭은 목이 다 마르도록 설득하다가 결국 참다 못해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으르렁댔다. 좋아. 당신이 계약 안 하면 앞으로는 거래 끊습니다. 그러자 강진우는 펄쩍 뛰며 벌떡 일어나 채낭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엔 분노가 이글이글했다. 이 자식이 지금 날 협박해. 아, 나 돈도 있고 군대도 있고 전함도 있다. 군수품 하나 못 사서 굶어 죽을 것 같아. 진짜 열받게 하면 너희 회사 본사까지 쳐들어가서 다 박살낸다. 말을 끝내자 강진우는 허리춤에서 우주권총을 꺼내려 손을 뻗었다. 채낭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후회했다. 망할, 이놈이 어떤 놈인지 까먹었나. 이 자식은 부드럽게 달래야지. 강하게 나가면 폭주한다는 걸. 강진우가 총을 꺼내려는 순간 채낭은 얼굴 근육을 잔뜩 쥐어짜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저 그런 뜻 아니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이렇게 위대한 고객님께 감히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객님 안 계시면 저희 회사 망합니다. 망해요. 죄송합니다. 사과의 뜻으로 X급 전함 한 척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 제발 대인배의 아량으로 이번은 그냥 웃고 넘겨주시죠. 강진우는 전함 한 척 공짜라는 말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순식간에 표정이 밝아졌다. 어유 뭘 또 그렇게까지 해. 나도 그냥 장난 좀 친 거지. 아급 전함은 기꺼이 받겠습니다. 참. 요즘 전함 한 척 살 때마다 고급 수송선 20척씩 껴주는 거 맞지? 이 순간 강진우의 속마음은 그야말로 축제 모드였다. 이야 괜히 한 소리 했더니 계약도 피하고 전함 하나 덤으로 얻네? 개꿀이네. 채낭은 눈물 머금은 미소로 연거푸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며 물론이죠. 고객님 전용 특별 이벤트입니다. 구매하시든 선물 받으시든 X급 전함 한 척당 고급 수송선 20척 기본 증정입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채낭의 속은 쓰리고 무거웠다. 끝났다. 우리가 나름 쌓아왔던 그 친한 형동생 같은 사이. 계약 얘기 꺼낸 그 순간 다 무너졌어. 그는 씁쓸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강진우와 편하게 웃고 떠들던 시간이 진심으로 즐거웠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사이가 될 수 없겠구나. 이제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서로 계산하며 싸워야 하는 사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아까의 살벌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둘은 또 옛 친구처럼 수다를 떨었다. 얼마 후 강진우의 영지해안가의 전함과 수송선 그리고 민간 초대형 여객선까지 줄줄이 도착했다. 수많은 주민과 병사들이 해안을 가득 메웠고 환호성은 말 그대로 하늘을 찔렀다. 사실 이렇게 많은 전함이 바다에 떠 있는 장면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개월간 강진우의 통치 아래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집도 좋아지고 지갑도 두둑해졌다. 이제는 강진우의 영광을 곧자기 영광이라 여길 정도였다. 채낭은 그 웅성이는 인파를 바라보며 강진우에게 말했다. 강진우님, 말씀하신 유인병들은 저 여객선에 전부 탑승해 있습니다. 민간인들께 좀 비켜달라고 해주세요. 내려야 하니까요. 강진우는 바로 가신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팽문영과 장민서가 즉각 경찰들을 동원해 인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저렇게 많이 내려온다고. 순식간에 사람들은 바닷가 쪽으로 물결처럼 밀려나가며 저마다 궁금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여객선이 천천히 부두에 다가왔다. 수십 개의 탑승구가 동시에 열리더니 붉은 가죽 갑옷에 붉은 통부츠, 붉은 허리띠까지 맨 괴물 같은 체격의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팔과 얼굴엔 짙은 검은 털이 숭숭 나 있었고 이마와 광대뼈는 불쑥 솟아올라 있었다. 키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어깨는 두세 배쯤 넓었다. 그야말로 고릴라였다. 강진우를 포함한 가신들은 분명 유인병이 온다고 들었는데 막상 눈앞에 선 녀석들은 그냥 대형 야생 고릴라 수준이었다. 한동안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곧 정신 차린 주민들 사이에서 놀란 외침이 터져 나왔다. 으악! 뭐야, 저거! 엄마! 아이들 몇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당황했다. 영주님, 도대체 저 커다란 고릴라들을 데려왔... 뭘 하시려는 겁니까? 채낭은 주위 사람들의 경악한 표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전자패널을 꺼내들고 데이터 한 줄을 가리키며 강진우에게 설명했다. 지금 보시는 이 친구들은 격투용 흑유인병입니다. 전체 유인종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동시에 가장 성질도 사납죠. 이 흑유인병들이 이번에 도착한 첫 번째 병종입니다. 성범죄 방지를 위해 수컷과 암컷의 비율은 50대 5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고릴라 부대처럼 생긴 흑유인병들이 우르르 선박에서 내려 차렷 자세로 줄을 맞춰 도열하자 강진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가장 성질이 더럽다며?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얌전해? 채낭은 웃으며 말했다. 군용으로 훈련되기 전엔 진짜 짐승처럼 날뛰었죠. 하지만 지금은 훈련받아서 감정 조절도 할 줄 압니다. 아, 그리고 이거 착용해주세요. 그는 이어캡처럼 생긴 기계를 하나 꺼내 강진우에게 건넸다. 잠시 후 유인병들이 전부 집합하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이들의 주인으로 공식 등록됩니다. 일단 주인이 되면 무슨 짓을 하든 반항하지 않습니다. 강진우는 말없이 그 장치를 받아들고 고개를 푹 숙였다. 한참이나 생각에 잠긴 듯 가만히 있더니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유인병들이 종류별로 줄을 맞춰 정렬해 있었다. 강진우의 표정을 본 채낭은 속으로 다차 싶었다. 아무래도 아까 설명 하나도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는 재빨리 상황 설명에 들어갔다. 자, 저기 키 크고 근육질에 새까만 털 덮인 애들이 흑유인병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격투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작고 날렵하게 생겼으며 털이 하얗고 드문 애들은 백류인병. 이쪽은 귀가 밝고 말도 잘 알아들어요. 통신이랑 감시에 특화됐죠. 또 저 키 작고 팔다리가 가늘고 초록색 털인 애들이 노규인병. 민첩성과 반사신경이 좋아서 사격이나 조종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처럼 생긴 노란 털 유인병들. 이게 바로 황유인병인데 두뇌 구조가 우리랑 가장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지휘나 전략에 탁월합니다. 보통 유인병 부대의 지휘관으로 쓰죠. 설명이 끝나자 채낭은 슬쩍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저 장치 착용하세요라는 눈짓을 보냈다. 사실 그는 이미 함선의 투사 장치를 통해 강진우의 영상을 하늘에 띄워전 유인병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세팅해뒀다. 왜냐면 이 주인 등록 장치는 단순히 냄새만 저장해서 유인병 내에 각인시키는 방식인데 꼭 주인의 얼굴을 직접 봐야만 인식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강진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럼 쟤네들 내 말은 알아듣냐? 채낭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귀 속에 번역기 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들의 뇌파로 변환되어 자동 전달됩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말은 아직 우리가 해석 못해요. 유인병 언어는 연구 자체가 없어서요. 강진우는 짧게 하고 끄덕이더니 곡가신에게 말했다. 전함 전체에 확성기 연결해. 내가 할 말이 있어. 채낭은 그 말을 듣고와 이제 시민들한테 유인병 설명하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곧 마이크가 강진우 앞으로 전달됐다. 강진우는 말없이 손을 들어 그 이어캡 장치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걸 바닥에 쾅! 내던지더니 그대로 신발로 쾅쾅쾅! 힘껏 짓밟았다. 하늘에 떠있는 가상 영상으로 이 장면을 본 유인병들은 그 장치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강진우를 바라봤다. 쟤 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걸 던져? 왜 밟아?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채낭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자식, 설마 진짜로 주인이 되기 싫어서 저러는 건가? 그는 속으로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제발 줘. 얘네 유인병이야. 유인병. 내가 통제 안 하면 언제 성질 터져서 난동 부릴지 모른다고. 그러다 사람 몇 명이라도 물어뜯기면 어쩔 거냐. 하지만 채낭은 꾹 참고 입만 삐죽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뭐. 내가 널 키워야 내가 출세하니까 말이야. 다행히 내가 넌 이렇게 튈 줄 알고 미리 대비는 해놨지. 이미 유인병들 뇌에 내 채취는 각인돼 있고 지금은 얼굴만 보여주는 과정이야. 그 이어캡. 어차피 예비용도 하나 더 있음. 크크. 그는 슬쩍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며 미소를 머금었다. 채낭이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굴리는 동안 강진우는 이미 마이크를 잡고 기세등등하게 외치고 있었다. 유인병 형제들이여. 나는 강진우다. 나는 앞으로 여러분의 형제이자 여러분을 이끌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줄 사람. 그런데 거기까지 말하자 강진우의 입이 딱 멈췄다. 이유는 간단했다. 모든 유인병들이 우르르 무릎을 꿇더니 2번 나오 하고 울부짖고는 공손하게 고개를 들어 강진우를 바라본 것이었다. 그 옆에 서 있던 채낭은 음흉하게 웃으며 슬쩍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계획대로였다. 강진우는 당연히 오해했다. 와, 감동했나봐.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이 큰 덩치들이 다 무릎을 꿇다니. 강진우는 신난 얼굴로 소리쳤다. 아이구야, 다들 일어나요. 그렇게까지 큰절할 필요 없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면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제야 대부분의 유인병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더니 슬쩍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심심한 듯 몸을 극적이며 벼룩을 잡기 시작했다. 다만 노란 털의 황유인병들만은 달랐다. 그들은 강진우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눈빛으로 강진우를 주시했다. 강진우는 한참이나 떠들어댄 후 특수 방호복을 입은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려 유인병들을 전용 군용으로 안내하게 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채낭은 배에서 내린 거대 식량 제조기 3대 분량의 부품을 확인하자 강진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우주로 떠나버렸다. 전함과 수송선은 이미 사일인 등 가신들이 전부 접수해 차례차례 이륙한 상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주성의 가주부에 있는 강남훈과 그의 가신들은 전원 강진우가 유인병을 구매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강남훈은 유인병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개척용 유인병과 전투용 유인병. 그런데 강진우가 구매한 건 100이면 100 전투용, 그것도 전함급 유인병 부대일 게 뻔했다. 강남훈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이 자식, 전함급 유인병 부대까지 갖췄단 말이지. 이건 뭐,
정규 부대 하나 꾸릴 셈이잖아.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 곁에서 기회를 틈탄 강해남은 바로 기름을 부었다. 그야 뭘 하겠어요. 반란이죠. 일조 크레딧이면 저남 꽤나 샀겠던데요. 강남훈의 눈썹이 꿈틀하며 싸늘한 눈빛이 번뜩였다. 반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강해남은 바로 칼을 꺼내들듯 날카롭게 말했다. 지금은 당장 반란을 못 일으킨다 해도 이대로 두면 집안이 멸문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지금 불러서 제가 직접 그놈 목을.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남훈은 아들을 노려보며 버럭 소리쳤다. 바보 같은 놈. 지금 강진우는 아무 죄도 없고 반란의 낌새도 없다. 네가 그를 멋대로 죽이면 다른 가신들이 다 등을 돌릴 거다. 강해남이 뭔가 말을 꺼내려 하자 강남훈은 빠르게 끊었다. 암살도 안 돼.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죽으면 누가 봐도 우리가 한 짓인 줄 안다. 그런 꼴이 자르기로 강씨 가문이 무너질 수도 있어. 강해남은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쳤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놔두자고요. 놈이 점점 더 커지는데. 강남훈은 턱을 매만지며 냉소를 지었다. 명분 따위 만들기는 쉽다. 며칠 뒤 분기 회의에서 몇몇 가신들 입을 빌려 적절한 출병 명령을 내리게 하면 되지. 강해남의 눈이 번뜩였다. 아. 별표 강서진 가문이 지키는 붉은 사자성 별표에 출병하라고 시키는 거군요. 거긴 함대 하나쯤 순식간에 갈려나가죠. 만약 도망쳐 돌아오면 전투 실패 책임을 물고 죄를 씌우면 되고, 거부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그 자리에서 제거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내 그는 주춤하며 물었다. 근데 만약 성공하면 그럼 더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닌가요? 강남훈은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그래봤자지. 그럼 강서진성으로 또 보내면 돼. 운 좋게 붉은 사자성을 넘긴다 해도 거긴 절대 못 넘겨. 한 번만 실패해도 그걸로 끝이다. 아버지 역시 현명하십니다. 강해남은 바로 찬사를 퍼부으며 물러났다. 강남훈은 흡족하게 웃으며 지시했다. 좋아. 제안할 가신들 몇 명 준비해. 다만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위치에 내가 친분 없는 쪽에서 뽑도록 해라. 명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강씨 가문의 분기 회의가 열렸다. 강진우는 통보를 받고도 침대에 뒹굴며 투덜댔다. 에이 싫어. 안 가. 나 잘 거야.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다시 잠에 들려 하던 찰나 알림을 전하러 온 유아은이 귀를 낚아채며 소리쳤다. 주공. 어서 일어나세요. 늦으면 가주님이 목을 날리십니다요. 그 옆에 있던 사예리는 팔짱을 끼고 웃음을 참으며 구경 중이었다. 강진우는 귀를 부여잡고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아 진짜. 회에 늦었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강씨 가문은 다 미친 거 아니야. 강진우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유아은은 전혀 민망한 기색 없이 말했다. 주공, 회에 끝나고 바로 돌아오셔야 해요. 안 그러면 영지에서 회에 기다리던 가신들이 주공이 회에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막 자결할지도 몰라요. 네네, 알아요. 회에 끝나면 바로 달려올게요. 강진우는 투덜거리며 신발을 신었다. 여긴 진짜 미친 사람 투성이야. 늦으면 참수, 안 하면 자살이라니. 유아은과 사예리는 그 말에 동시에 피식 웃었다. 그리곤 강진우를 양팔로 끌어내서 강제로 떠다니는 차량에 태워보냈다. 물론 둘은 당연히 동행했다. 이 분기 회의는 각 영지의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고
강진우 혼자 갔다간 무슨 소리를 해야 할지도 몰랐기 때문이다.